안녕하세요. 체바이 손희서정사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휴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장애의 경우는 손가락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날카로운 기계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업무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중에 손가락에 잘리면 절단 장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꺾이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것이 힘들어지는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절단이 되어도 봉합 수술을 통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봉합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후유 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손가락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금속 내 고정물이 사용되어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거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물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켜 생긴 일시적인 기능 장애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 그 장애 평가 시에는 운동 장애 같은 경우 장애 평가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상인의 평균 운동 범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지급률을 손가락마다 각각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손가락 장애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한 손에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지급률이 55% 산정이 되고요. 한 손에 첫 번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엄지손가락은 15%, 그 위에 한 손 위에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손가락 하나마다 10%고요. 이 두 개 더한 게 결국에는 55%가 되겠죠. 그리고 한 손에 5개의 손가락 모두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이 경우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 이렇게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는 30%의 지급률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10%의 지급률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는 손가락 하나마다 5%의 지급률이 산정이 됩니다. 엄지손가락과 그 위의 손가락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30%가 되게 되겠죠. 먼저 손가락 절단 장애와 효유 장애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절단된 부위에 따라 장애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 보험에서 사용되는 AMA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MA 방식에서는 손가락의 관절 구조를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평가합니다. 이때 관절이 절단된 위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엄지손가락 예를 보면 엄지손가락에는 두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절은 중수지 관절이라고 하고요.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두 번째 관절은 지관절로 엄지 마디 중간에 있는 관절입니다. 이제 절단된 부위에 따른 효율장애 평가를 설명드리면 만약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밑에서 절단이 되면 손가락을 한전이 손가락이 잃었을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효율장애 비율은 15%로 평가가 되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지관절 쪽 위쪽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10%로 평가됩니다. 다른 손가락 경우도 비슷한데요. 각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위지 관절 기준으로 밑부분에서 심장 가까운 쪽 밑부분에서 절단이 되면 휴유장애 비율이 10%고요. 그쪽 위쪽으로 절단이 되면 5%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더
중요하고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휴의장의 비율이 5% 정도 더 높게 측정됩니다. 절단된 부위에 따라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 점 잘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엄지손가락에 2개의 관절이 있다고, 이게 약관 내용이거든요. 심장 가까움부터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이라 부른다.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있고, 나머지 4 손가락에는 총 3개의 관절이 있죠. 심장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제1 지관절, 제2 지관절, 즉 온이지 관절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가락이 이렇을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관절에서 심장 가까운 쪽, 그리고 다른 손가락의 경우에는 근위지 관절에서 심장 가까운 쪽으로 절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가락이 이뤘을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뼈 일부를 이뤘을 때란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관절이나 다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근위지 관절에서 먼 쪽으로 심장 일부가 절단된 경우랍니다. 뼈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손가락 길이가 단축이 없는 단순 골편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약관에 편입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살펴보시면요. 손가락의 끝부분에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죠. 세 번째 손가락의 끝마디 부분에서 뼈가 손실된 상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손가락의 제2 지관절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절단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손가락을 측면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중지 끝부분이 손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가락의 뼈의 단면이 손실된 상태로 이는 절단이나 뼈 손실로 인한 손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가락의 절단 손상과 휴의장애 평가에 대한 설명해 드리면, 왼쪽 이미지에서는 왼쪽의 중지와 약지, 끝부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은 관절에 가까운 부분에서 발생하여 절단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왼손을 측면에서 본 것으로 중지와 약지 끝 부분이 뼈 손실로 인해 짧아진 상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절단 손상은 손가락의 기능적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절단 부위가 관절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후유장애 평가 시 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절단 장애에서 좀 유의할 부분이, 손가락 절단 후 봉합 수술을 받은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복원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단 후 봉합 과정에서 뼈 조각이 일부 손상되거나 손가락 길이가 짧아진 경우에는 휴의장애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8년도 4월 이후 보험 약관에서는 단순히 뼈 조각만 떨어진 것은 절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기와 손가락 절단 후 상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애는 여기 뚜렷한 장애가 남겼을 때 이 5에서 10%로 산정이 되거든요.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라 하면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굽힘과 펴, 골신 운동이죠.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될 때 장월에 간주되고요. 나머지 4 손가락에서는 1 지관절과 2 지관절의 굽힘 운동 범위를 합산했을 때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이거나 중수지 관절의 굽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 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 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정상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 후유 장애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이 정상 60도 굴곡
굽힘이 절반이 3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제1 지관절이 정상 80도 굽힘의 절반인 4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10%의 장애 지급률이 적용되고요. 나머지 손가락 같은 경우는 중수지 관절이 정상이 90도, 절반인 45도 이하, 여기가 오타군요. 제한입니다. 45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그리고 1, 2 관절의 합산 운동 범위가 170도의 절반인 85도 이하로 굽혀지지 않는 경우 5%의 장애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장애 평가를 하다 보면요. 엄지손가락 장애가 더 평가하기가 쉽겠죠. 관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는 관절 두 개를 합산 운동 범위 170도로 해서 각각의 85도 이하로 더했을 때 85도 이하로 굽혀지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의장애 예시를 좀 살펴보시면요. 세차장 내 세차 넘어지면서 세차하시다가 쇠골로에 손이 놀리며 들어가며 손상이 됐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제2, 3, 4주 근위부 기저부 골절로 나와 있고요. 초음파 검사상 제2수지 군위주 골절, 측부인대 손상, 수장판 골절, 그리고 3수지 같은 경우는 측부인대 손상, 수장판 골절, 4수지도 측부인대 손상, 수장판 골절, 그리고 5수지 같은 경우도 측부인대 손상이 됐고 관절혈증으로 이렇게 진단이 초음파 검사상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의장애 평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2, 3, 4수지 근위지부 골절이 되었고 우측 오투지 인대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 장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위지 관절은 60도, 정상이 100도, 70도거든요. 원위지 관절 굴곡 같은 경우는. 근데 170도에서 두 개 합사니까 80이면 이게 뚜렷한 장애가 발생이 된 거죠. 85도 2분의 1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3수지 같은 경우도 2분의 1 제한이 되었고요. 4수지 같은 경우도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5수지도 운동장애가 2분의 1 제하로 제한이 되었고요. 이게 다 손가락이 각각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 5, 5 해서 총 20%의 지급이 되었던 예시고요. 다음으로는 애초긴 아래 손가락을 수상하였는데요. 진단명으로는 손가락에 열린 상처, 그리고 중수지골절, 개방성 중수지골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상 3수지 근위지골 골절이 소견으로 나왔고요. 뇌고정술을 실시하였고 고음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상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3, 4수지 통통 및 관절 운동의 제한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제 3수지, 4수지 같은 경우는 중수지 관절이 70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원위지 관절은 20도로 이게 장애 평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 더하면 5%, 5%씩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이해손가락이니까 하나에 5%씩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총 10%의 장애 지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손가락의 절단 운동 장애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가락의 기능적 손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손가락 장애에 대한 이해와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